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놀아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가 한 달, 1년처럼 길게만 느껴져요. 이제 여행도 별 감흥이 없고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지루해요. 은퇴 후 막연한 자유시간이 오히려 족쇄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 80% 이상이 취미생활로 TV 시청을 꼽았고 많은 이들이 노년의 시간이 지루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30년 이상의 긴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중장년 세대는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자유가 찾아와도 이제 어떻게 놀아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몇 년은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며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즐겁게 보낼 수 있지만 이내 막막한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취미 생활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즐거운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잘 노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노년을 더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아무런 취미 생활 없이 노후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이 악화되고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넘쳐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장년층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무엇을 할지 미리 고민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긴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미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운동보다 근력과 체력이 덜 요구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탁구는 강도 높은 자전거, 수영, 달리기 운동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자랑합니다. 30분당 3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하여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탁구를 한 달만 해도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체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탁구는 심폐 기능을 개선하고 체내 지방 성분을 줄여 혈관을 강화시킵니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 대부분의 성인병은 혈관의 노폐물과 지방 성분 증가로 발생하는데 탁구는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만큼 건강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탁구는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으며 공간 제약과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고 언제든 운동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가볍게 운동하면서 부상 위험이 적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80대까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탁구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 운동으로 노후 생활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매일 조금씩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정신활동이 자극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뇌의 노화 방지에 큰 효과가 있어 알츠하이머와 치매 같은 정신장애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독서는 뇌를 자극하고 활동성을 유지시켜 뇌의 힘과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적으로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많이 노출되면서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독서를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노후의 독서는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제공해 일상적인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매일 책 10장씩 읽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한 뇌와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는 노후에 꼭 필요한 취미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후 운동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걷기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맨발로 걷기는 발바닥 전체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내장 건강을 지키는데
이롭습니다. 또한 걷기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으므로 평소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불안감과 우울감이 완화됩니다. 중년 여성들이 흔히 겪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몸의 악화를 막고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걷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인생 후반부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림 그리기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기는 창의력을 발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걷기와 그림 그리기는 노후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취미 활동입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 대부분은 전에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놀랄 정도의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내며 증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림을 꾸준하게 배워놓으면 평생 취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은 재료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에 접근이 쉬운 취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실제로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자연과의 접촉을 하게 되면 혈압을 낮추고 마음의 평온함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식집사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식물 키우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물은 반려동물처럼 비교적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이 덜 가면서도 충분한 정서적 교감과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뇌 건강의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합니다. 꽃과 향기로운 식물은 우리의 감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되어 집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 식물은 공기를 정화시켜줘 건강과 깨끗한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식물 키우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이기 때문에 정적인 취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여섯 번째는 명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만큼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명상은 자존감과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명상은 우울증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질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루에 단 10분씩이라도 정기적인 명상을 하는 것은 더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는 데 기여하여 종합적인 신체 건강과 안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에게도 적극 권장되는 취미 활동입니다. 일곱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의 많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팔, 어깨 등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수영을 1시간 동안 하면 걷기의 3에서 4배인 700칼로리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영보다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인 운동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수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인의 경우 기구를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은 연골 손상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수영은 무중력 운동이라 안전한 운동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체력이 저하된 노인까지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라고 불리는 수영을 취미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덟 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담고 싶어지게 됩니다. 특히 풍경 사진을 찍게 되면 산과 바다 등 자연 속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단순히 걷기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보람차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진 찍기의 또 다른 장점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에서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내심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사진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사진은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데 최적의 도구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며 추억을 간직할 수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행복한 시간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 찍기는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취미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악기 배우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생활의 변화를 통한 즐거움도 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혼자인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을 떨어지는 노인들은 배우기 쉬운 오카리나 우쿨렐라 등 접근하기 쉬운 악기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목표를 세우기 힘든 노년기에 악기를 배우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는 노년기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무엇이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자가 틀린 기타 연주가 어떤가요? 잘못 그린 엉터리 그림이 어떤가요? 막연히 무슨 취미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변 노인복지시설이나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까운 곳에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본인이 편안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최고의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중교통과 박물관 입장료가 무료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즐겁고 의미 있는 노년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볼펜 한 자루,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젊은 시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본인 스스로 잘 실천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황금, 소금. 지금 이 3가지 중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실천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